지금으로부터 보험 포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본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실 지금 플로우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자가 발표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프레스석에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분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 순서와 반대로 우리가 토론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임준 박사님이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 구조 조정 개론부터 외국계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많은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 계약 이전 같은 거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건수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구조조정위원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구조조정위원회 할 때 우리나라 보험계약 건을 다른 회사로 많이 넘긴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한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도하고 시장 기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시장 기반 측면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가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행정부하고 이렇게 사법부, 법원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코업을 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거를 보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룰 같은 게 있고 영국이나 미국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 명확성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법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 법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쪽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국같이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아까 제시를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게 어떤 연구가 후속 연구로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활성화 방안을 이제 법률 제도 그다음에 조세 지원 시장 기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는데요.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추가 연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법률 제도 관련해서는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의 사례만 일부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국가도 조금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할 외에 영업 양수도나 합병이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야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반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참여를 일단은 제안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민간 회사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러려면 이제 외국의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 조정과 관련된 그런 재원들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 내에서 조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공공 섹터에서 조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본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적절한지 이런 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법조항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조금 이제 그 여러 주요국의 그런 어떤 세무 처리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서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후 이런 연구가 좀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그 보험부채 구조조정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한 우리 고상희 상무님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하고 대응 방안 내지는 제도 건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관심 있는 게 킥스 지급이력 제도 관리 방안에서 부채 구조 조정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 재매입, 우리 임준 박사님은 이거는 뺐는데 계약 재매입이 보험사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특별한 사례를 앞에다도 나열을 해주시고 뒤에서 건의 사항에도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재매입이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약 재매입이 결국에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해약 환급금의 프리미엄을 받고 장래 보험 계약에서 수취되는 어떤 혜택들이 중단되는 뭐 이런 제도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보유 계약에 있어서도 1년에 일정 수준의 해약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7.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보험 계약이 지금 금리 수준보다 혜택받는 금리가 높다 보니 정권이 다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준의 해약은 일어나는데 현재 일어나는 해약을 해가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본인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하는데 이때 낮은 수준의 해약 환급금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리미엄을 받아가게 되면 그러한 낮은 수준의 해약 환급금을 받아가는 고객들을 일정 수준 보호하는 그런 고객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요. 또한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계부채에 그리고 자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 그 방법들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결국에 고객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었던 금리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고객의 자발적인 부분에 의해서 고객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약 재매입에 응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해약을 유도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악용될 경우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업계와 감독당국이 같이 찾으면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고객은 해약을 자기가 강제로 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해약을 하는 고객한테는 해약 환급금을 받고 가는 것보다 이러한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도 그냥 할 수는 없고 우리 감독당국이 또 승인을 해주고 그러한 승인하에서 또 아무 부작용이 없이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부채 구조조정 관련해서요. 공동재보험과 계약 재매입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말씀하실 때 이 이외에도 뭐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론회 때
그 구체적인 게 다른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이제 좀 효과가 큰 공동 재보험과 계약 재매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무렵에도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것들을 운용을 해서 실제로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약 전환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계약 전환 제도를 지금 현재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중단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도입됐던 이러한 계약 전환 제도를 좀 활성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 과거에 보험 계약 자체가 만기에 저축 기능이 있는 보험금도 주고 중간에 보장 기능도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이 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기에 저축 기능이 있는 부분들을 좀 땡겨서 자기가 자금이 필요할 때 좀 땡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전환 제도라든지 좀 다양한 플랜 형태의 계약 전환 제도가 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운용이 된다면 과거에 제도가 운용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그리고 뭐 보험 개발원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제보사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실제로 이 보험 부채가 갖고 있는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채권이랑 연계를 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에 분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과제로 어깨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아까 발표한 거에 대한 보완 자료로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플로어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이게 이제 어쨌든 킥스 기준이 제가 듣기로 마지막 최종화는 뭐 킥스 6.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을 거의 최종 버전으로 본다면은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랑 조금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더 명확해진 점은 뭔지 이 부분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과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운영 방안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자본의 과도한 사회 유출 시 자녀 경과기관 단축 요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보험사들 중에 요런 방안이 적용이 될 만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느 정도가 요거 관련된 운영 방안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면 되는지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된다고 봐야 될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곽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린 자료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강론 측면에서 일부 이제 보험회사의 업계 의견이나 아니면 뭐 정책적 측면에 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요구자본 쪽에서 뭐 기초과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세부적으로 저희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시행착취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 방향은 일단 확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발표 자료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과 조치 관련돼서 이제 배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요 경과 조치에서 배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배당을 제한을 하는 배당은 사실 자율이거든요. 배당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경과 조치 부분에서 굳이 배당을 하면 자녀 경과 기간을 단축시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회사가 이 킥스 도입할 때 경과 조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의미는 회사의 건전성이 안 좋아서 이제 그 회사가 의사결정을 이제 했다고 감독 당국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가 배당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그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배당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과거에 그 이제 그 했던 어떤 배당 성향과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가 이제 좀 조절을 한다면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경과 조치가 단축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한 거는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금융위의 보험 선진화 추진단 위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킥스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여태까지 쭉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회의가 열려요. 금융위에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각 팀장이 말씀하신 뭐 해양환급 준비금이라든지 보증 준비금이라든지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마 그죠? 마무리 단계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금감원에서 여기 자료에 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직 그 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발언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아마 내일 우리 금융회의,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다음에 우리 각 팀장이 발표하면 그런 자료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최종안인데 세부적인 것 조금은 이제 아마 조정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팀장님한테 이제 조금 한번 물어보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내용은 거의 이제 확정이 돼 있고 바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거의 픽스가 돼 있는데, 사실 업계가 관심 있는 게 경과 조치에 관한 걸 거예요. 결국은 단지 지금 금리가 좀 오르고 이래가지고 업계가 굉장히 좀 편안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킥스는. 그렇지만 그래도 경과 조치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과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한 몇 가지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과 조치 적용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과 조치는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경과 조치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저희한테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감독 당국은 제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제 신고 기간은 저희가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과 조치를 적용할지, 경과 조치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과 조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여부, 그다음에 경과 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 비교, 그리고 그 킥스 비율에 대한 그 대표이사의 그 검증 보고서 등 이런 자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경과 조치 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그 정도이고요. 이제 접수가 되면 그 사실상 결산은 이제 그러니까 결산 작업에 이제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그 감독 당국에서는 수리 여부를 그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과 조치 제가 그 선진화 추진단에서 회의할 때 보면 저번에 처음 나와가지고, 저번이라는 건 보통 한 3개월마다 저희가 한 번씩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과 조치 최초 처음에 신고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변경이 못 되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제 기억상으로는 그 변경할 수 있도록 막 논의를 했었어요. 저번 회의 때. 그래서 최초 신고 기간 후에 중도에 신청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도 신고도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요? 네. 원래 이 경과 조치는 저희 이제 취지상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이 경과 조치를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적기 시형 조치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약간
그 좀 약간 남용을 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부 경과 조치, 예를 들어서 이제 책임준비금 관련된 경과 조치의 경우에는 경과 기간 중에 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이럴 때 시가평가 보험 부채가 증가해서 이제 가용 자본의 충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거나 이런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가용 자본에 대한 경과 조치는 경과 기간 중에라도 이제 신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50 플러스 마이너스 50bp가 이제 급격하게 변동한다던가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중도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최초 도입 시점에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책임준비금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번 회의에서 제가 선진화 추진단에서 이런 걸 검토해보면 어떠냐라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중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론 시간을 굉장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킥스 관련해서 우리가 킥스 자체가 최종안이 나오고 업계의 대응반도 나오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이 진행 작업을 보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거기가 해놨는데 공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보험업법부터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그 다음 규정들이 확정이 되고 시행세칙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준비는 완벽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나 뭐 이런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공표는 안 됐을 거예요. 안만 공표가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하는데 사실 규정이 빨리 공표가 돼가지고 업계가 조금 더 명확한 규정 하에서 이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 논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더 토론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포럼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